안녕하세요. 최정원의 어른학교 최정원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는 긍정하고 오늘 137일째입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돈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돈이 누구한테 가서 닿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넓게 통로로 많이 흐를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책을 줬죠. 뭐라고 줬냐면 부자의 공식 P 곱하기 Q라고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P 곱하기 Q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P는 가격이에요, 가격. 얼마만큼 나의 몸값을 올릴 수가 있느냐. 기왕이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급이 센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 시급이 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조금 좋은 대학교에 가서 조금 더 급여를 많이 주는 직장, 조금 더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의대, 또 치대, 아니 한의대, 뭐 이런 것들 가잖아요.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것들을 최우선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런데 우리 뭐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한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의과 계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너무 소중한 기술이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기고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그 감사하는 크기만큼 저도 돈을 드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 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의사분 한 분이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볼 수는 없어요. 아무 개인의 몸이 있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분을 보고 다음 분을 보고 다음 분을 보고 합니다. 저희 한 명의 몸값은 높지만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같이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값을 놓지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굉장히 좀 좁아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큐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김창옥 강사님이나 옛날에 김미경 강사님이나 이런 강사님들 계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드림으로써 내가 감사함의 의미에서 돈을 받는 그런 분들. 제가 김창옥 강사님이 얼마 전에 뭐 수원에서도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봤거든요. 아, 얼마 정도 될까라고 했더니 6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그 정도쯤 사이대가 가격대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충분히 혼자 가서 이야기 듣고 내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 같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 풀려고 누구 붙잡고 2시간, 3시간 술 먹으면서 야, 세상이 뭐 이러네, 뭐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네, 뭐 이따위 회사가 다 있니, 우리 남편 별로야, 우리 아내 별로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지만 사실은 그런 힐링 뭐 관련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도 우리가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다른 의미에서 또 새롭게 치유받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서 삼겹살집 가서 소주 먹으면 6만 원, 7만 원 충분히 넘게 나와요. 어쩌면 1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술 먹고 이러면 그 정도쯤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김창호 콘서트 가가지고 그 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희는 돈을 드린다. 그리고 김창욱 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 300명쯤 안 되겠습니까? 2, 300명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강의 들을 거 아니에요? 뭐 400명, 500명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꼭 나의 몸값을 의사분들처럼 한 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받지 않더라도 나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것조차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 말이 맞다고 여러분도 생각이 되시죠? 근데 제 책에 이 내용만 써놓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써놨어요. 뭐였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 번아웃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타버리면 어쩌죠? 힘들어서 어떡하죠? 맞아요. 번아웃이 하얗게 불타버리는 게 맞습니다. 타서 없어지는 게 맞죠. 근데 다 탄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까요? 죄라도 남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불타올랐으면 그래요.
올라갔던 것만큼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옛날에 주식했거든요. 제가 옛날 주식을 했는데 단타쟁이였어요. 하루에 조금 사고, 조금 팔고, 조금 수익 보고, 조금 많이 잃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경험하고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회사에서 출납이라고 동전 바꿔드리고, 돈 바꿔드리고 그런 일 했는데, 주식을 보면 설마 그게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주식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주식은 아주 조금 하는데요. 많이 안 해요. 저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산은 사 모아가는 거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삽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이거 사놓고 어떤 뉴스가 들리더라도 안 볼 수 있는 정도까지를 저의, 이렇게 마지노선 경계선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1년이고 2년이고 안 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신 그거는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월요일 날만 사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샀을 때 봐서, 그래, 샀네, 올랐네, 떨어졌네, 끝. 주중에는 안 봅니다. 월요일 날 또 사면서 샀네, 떨어졌네, 끝. 이렇게 보는 것들을 저는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어쩔 땐 높았고요. 어쩔 땐 낮았어요. 다시 또 놀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왜? 나는 이거를 굉장히 길게 봤거든요. 어디 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써버릴 돈을 그만큼만 딱 사놓는 거거든요. 왜? 그거 이상 사면 내가 관심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 정도만 사면, 샀구나. 샀네. 아유, 떨어졌네. 아유, 이놈의 거. 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봤다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봤자 사실 손실 금액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별로 안 좋다는 거 나도 느끼죠. 아유, 이거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것 같다가 그거 떨어졌다고 마음 쓰이는 거 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는 겁니다. 사 모으는 경험을 쌓는 거고요. 언젠가 한 10년, 15년 후에는 팔 수도 있겠죠. 그때도 계속 조금씩 팔아버릴 겁니다. 매주 월요일 날마다 몇 년에 걸쳐서 팔 거예요. 아이고, 팔았네, 팔았네, 팔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차를 두고 팔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뭐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정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샀을 때 내가 주식을 계속 조금씩 모아갔던 것처럼 팔 때도 계속 풀어서 없앨 겁니다. 조금씩 풀어서 없앤다는 생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계속 경험이 남는 거죠. 샀던 경험들, 내가 10년, 15년 동안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10년, 15년 동안 안 보고 계속 팔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10년, 15년 동안 안 볼 수는 없구나. 한 5년, 3년, 이 정도 시간 동안 조금씩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 나에게 남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교육도 있지만 경험, 그리고 이야기다. 이 세 가지를 물려주고 싶어요. 정말 교육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강의 기적, 산업의 기적,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은 그때 저희 아버님의 할아버님, 이런 세대들이 교육에 정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 자원이라고 진짜 열심히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육에 힘써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면 된다. 그래, 이런 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놔두면 이런 일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런 일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때그때 바뀌겠지만 사실 아주 큰 줄기들, 원칙들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이고 이야기입니다. 교육, 경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는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얗게 불타서 하얀 죄만 남는 게 아니고요. 번아웃이 와서 죄만 남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힘들어, 끝났어, 어려워 이러면서 죄만 남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쌓이고 압력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처럼 어쩌면 그런 하얀 재가 모이고 모여서 검은 숯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 한순간 쌓아가던 경험들이 모이고 이러면 정말 단단한 참숯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 공식 P 곱하기 Q였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는 경험이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이었고요. 다음 이야기,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